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2주차 강의 마지막, 세 번째 강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행정법의 효력과 적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행정법도 법이기 때문에 실정법으로서의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려고 하면 헌법 규정에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히 규정을 통해서 공포하면서 효력 발생일을 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개별적인 법에서 따져봐가지고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행정기본법은 3월 23일 날 공포하면서 그날부터 효력이 있다고 아예 적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져봐야 될, 그렇게 이제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따져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기본법 제7조를 보면 법령 등, 법령에서는 여기는 이제 훈령, 예고, 고시, 지침, 그 행정규칙도 포함시켜서 행정입법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게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이제 따질 때는 공포한 날을 토일 불산입 삽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에 말일이 고휴일 공휴일 때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그때그때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어떤 개별적인 어떤 법률이나 법령 등을 따져볼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사건에서 어떤 행정 사건에서 언제 시행 중인 법률이나 이제 그런 법령들이 적용되는지를 이제부터는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효력 발생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법은 적용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적용되는 법이 언제적 법일지, 혹시 또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정한 것은 아닌지 내용들을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법에서 중요한 또 이런 서열 정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 행정법의 단계 구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본적인 뭐 상식인데 헌법이 제일 높잖아요. 헌법이 제일 높고 헌법의 헌법 원칙이나 헌법 원리들을 저희가 어떤 헌법과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법이 제일 높은 곳에 있고 그 아래 법률이 있고 법률과 또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조약, 법률이 있고 그 아래 법률을 보충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법규 명령들이 있다. 그 안에서도 따지고 난다고 하면 대통령령, 시행령이 위에 있고 시행규칙은 그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공안전법이라고 본다고 하면 헌법 아래 항공안전법이 있고 항공안전법 아래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있다. 여기 법규 명령에 행정규칙이 없다는 점 잘 알아두시고 그 아래에는 자치법규, 뭐 조례 같은 게 있죠. 저희가 뭐 지방자치법을 뭐 자세히 볼 건 아니어서 어, 일단은 그런 게 이런 순서대로 있고 여기에 지금 행정규칙이 빠져 있다는 말씀드렸고 다만 행정규칙이 예외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봤잖아요. 자기 구속의 원칙에 따라서 뭔가 구속을 받게 된다고 하면 예, 그 구조에 따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규칙의 법률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법률 아래에 있고 마찬가지로 대통령, 총리령 부령보다도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만 그건 예외적 경우니까 행정규칙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동일한 단계에서의 상호관계인데, 그러니까 법률 상호관에, 법규명령 상호관에, 그러니까 법규명령 내에서도 이게 위계가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법령이 있을 때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를 봤을 때 보면 먼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법인 것인지를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같은 특별법이라든지 같은 일반법 내에서 뭐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는 신법이 우선한다. 그래서 신법 우선의 원칙은 이 신법은 같은 특별법이면 같은 특별법 내에서 법이 국법인지 시법인지 얘기인 것이고 일반법인 경우 또 그 일반법인 내에 중에서 기본법이 내에서 신법인지 국법인지 따져본다. 이런 상호 단계 구조가 있다. 다만 이제 이게 우리가 형사 처벌 관련다고 했을 때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신법, 국법 따질 때, 신법 따질 때 이제 이런 소급표랑 그 불리하게 되는지를 따져봐서 국법이 적용돼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건 그때 형사 처벌 관련된 내용들일 때시고 기본적인 우리가 행정법 단계 구조에 대해서는 같은 단계 내에 있는 법률들 상호 관계에서는 이런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시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거.
행정기본법 14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령 개정 시에 적용, 어떤 시점에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지, 개정 법률인지, 종전 법률인지, 이거는 크게 봤을 때는 같은 법률은 법률이니까 법원의 상호와 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특별법이랑도 상관이 없잖아요. 종전 법률 개정된 법률이니까 이건 신법인지 국법인지, 신법인지 국법인지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보면 기본적으로는 처분 당시의 법령, 처분 시점 당시에 현재 효력이 가졌는지 여부는 아까 이거 따져봐야죠. 이걸 가지고 그 처분 당시로 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처분 당시 법령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 처분 당시 법령 이후에 또 개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때는 국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근데 좀 다른 게 뭐 이제 약간 표현이 어렵긴 하겠지만 처분이 전제가 되어 있는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거야. 법 위반 사실을 나중에 후에 행정이 적발하고 제재 처분을 내리게 될 거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에 있어서는 사실 행위 시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분 시점이 아니라 행위 시점, 더 앞에 있는 시점, 그 시점에 법률이 적용된다. 그래서 행정법의 적용의 측면에서 봤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처분시법주의가 기본입니다. 처분시법주의가 기본.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서 내릴 때는 처분 당시. 근데 행정 제재는 처분 이전에 이미 어떤 법 위반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법 위반 사실. 그 행동에 있었던 행위시법주의에 따라서 행위 시에 법령이 적용된다. 행정기본법 제14조의 내용. 이거는 사실 형법 제1조, 헌법 제13조. 그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과 관련된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행정 제재의 경우 행위시법주의는 굉장히 행정 제재가 형사 제재, 형사 처벌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법의 적용은 처분시법주의가 기본인데 행정 제재, 과징금이든 과태료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뭐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뭐 허가의 그 효력 기간을 뭐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 면허의 뭐 효력을 정지한다든지 이런 경우 행정 제재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위 시에 적용되는 법률이 적용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 이후에 법률이 개정됐는데 경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신법에 의해야 되는 것이 맞게 하겠죠. 그 이후에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은 행정기본법 제14조 3항에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 행정 제재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 당시에 위반 행위 당시에 법령이 따르는데 그 이후에 변경해서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처분의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령, 그 이후의 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행정기법 제14조 3항은 이런 행정 제재에 대한 내용을 담겨 있고 이거는 형법이나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특히 이런 행위시법주의 관련된 내용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 행정 제재의 측면에 있어서는 형사 제재와 좀 유사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행정 제재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 당시의 법이 적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개별 법령을 봤을 때 일단 먼저 이 법이 언제 시행되고 있는지 봐서 신법, 국법인지 뭐 여러 특별법 관계들을 이제 위계관계를 확정을 시킨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가 처분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때 처분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이든 법령이든 이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틀렸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후에 어떤 행정 장송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정될 수가 있겠죠. 행정법의 적용 관련해서 처분시법주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행정 제재의 경우에는 행위시법주의다라는 거, 이 당시 법령이 적용된다.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던 내용이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은 굉장히 좀 되게 심플하고 가볍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어서 이거는 사실 되게 법학 개론 시간에 정도에서야 했어야 될 내용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수업에 대해서는 남는 게 뭐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 네, 중요한 것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누가 여러분에게 행정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작용, 절차에 관해서 배우는 법이고 물론 좀 더 나아가서 하나 더 풀어내서 행정의 조직, 작용, 절차, 부재에 관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행정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네, 그중에서 행정법, 작용법이 행정구제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주시면서 근데 최근에 행정기본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었다. 행정기본법은 어떻게 보면 행정 그 작용에 관련돼서 일반적인 뭐 원리나 해석 기준 같은 경우를 담고 있는 법이어서 올해 2021년 3월 23일부터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다. 물론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뭐 의미를 부여하셔도 되지만 저는 뭐 회의적이긴 한데 어떤 의미가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보신 다음에 행정법의 법원이 어디냐고 했을 때 법원은 헌법, 법률, 법규명령이고 행정규칙이 빠져 있다는 걸 먼저 지적하신 다음에 조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조약이 법률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판례법은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조약은 O, 판례는 X 한 다음에 관습법도 O긴 O인데 실질적인 의미로는 사실은 이게 행정법 1번 원칙으로 해서 신뢰보호 원칙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이제 우리가 행정법 시간에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행정법 1번 원칙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슬쩍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헌법에 특히 여러 가지 법치국가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 이런 것들이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는 표제어로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회 원칙으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다.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게 법률 우회 원칙이고 법률의 근거를 둔다 법률 유보다. 법률 유보는 좀 더 명확하다. 왜냐하면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면 되긴 돼서 문제가 없는데 법률 우회 원칙은 썰을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느 경우가 법률을 위반한 왜냐하면 있는 실정법 외에 플러스 어떻게 보면 행정법 1번 원칙까지 포함해서 어떤 법질서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행정법 1번 원칙이 입증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거 총체적인 거를 우리가 법률 우회 원칙으로 이제 시안해 보면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거고 행정기법 제정됐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행정법의 원칙은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다. 근데 평등 원칙 입증 쉽지 않다. 자기구속 원칙은 행정규칙 아까 법규 명령은 법원이었는데 행정규칙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법원성을 인정하게끔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게끔 하는 그 방안으로서 나와 있는 판례가 고안해낸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인데 자기구속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구속 원칙으로 부르게 되고 이 행정규칙에 대한 논의들은 5주차에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넘어가시고 마찬가지로 비례 원칙도 뭐 나름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건 사실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과 관련된 재량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의미가 부여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7주차 정도는 돼야지 자세히 배울 거라서 이것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시성식 원칙도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오히려 그나마 행정법 1번 원칙 내에서 뭐 다른 데가 할 게 아니라 그냥 이번 시간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신뢰보호 원칙이 그나마 좀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요건들을 입증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 그 중에서도 뭐 행정계획, 도시계획은 원래 변경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최초의 어떤 그 계획에 서 어떤 법규적 효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속력을 인정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변의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일단 본인 포함해서 관계인의 기축사유에 기인한 신뢰는 무가치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무자격자라고 하면 이미 법률에 근거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설령 33년, 50년이건 100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 설령 그게 100년이 지나서 뭐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한 번의 이런 이익형량 과정을 거치잖아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쉽지가 또 않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된 경우는 굉장히 적다. 적다. 부당결부 원칙은 뒤에 이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해서 배울 때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냥 넘어가겠다. 행정법의 효력과 적용은 그 당시에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되게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실무에 있어서는 이 효력 발생 시기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 기본적인 상식으로 헌법 아래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 법규명령이 있고 예, 어떤 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이 예외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직적으로 이게 옆으로 그려놓긴 했지만 수직적으로 보셔야 되는 측면이고 동일한 단계 내에서는 특별법이 우선하고 신법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건 일반적인 어떤 법이 이제 살아있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추상적으로 어떤 법령에 대한 내용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행정 처분이 적용될 때는 실제 그 처분을 할 당시의 법령에 따지는 게 원칙이다. 예. 근데 행정 제재라고 하면 그 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어떤 법 위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시법주에 따라서 행위시에 따른다. 요 점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정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숙지하시고 오늘 그 2주차의 내용들 중에서는 그제 생각에 그렇게 의미가 있게 엄청 중요하고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3주차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법에 대한 내용들이 시작될 것 같고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뭔가 법학 개론인 것 같은데도 뭔가 좀 약간 잘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는 게 원래 좀 내용이 좀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3주차에 실시간 강의가 진행되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셔가지고 궁금점을 반드시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